사단법인 한반도평화통일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재단은 본격적인 대북 지원 사역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90%가 무슬림인 이집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성경 보급 사역이 국내 한 선교단체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부가 선교를 위한 카페를 열어 눈길을 끕니다. 수익금은 전액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산하 통합신학대학원 명칭이 웨슬리 신학대학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무장세력 풀라니가 한 마을에서 기독교인 18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복음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통일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이 목사는 2015년 설립부터 총재로 활동해왔으나 이번 이사장 추대를 계기로 대북 지원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통일재단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신년 할애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재단은 이 자리에서 제2대 이사장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 목사는 재단 설립 때부터 총재로서 사역해왔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반도 평화 통일은 오직 기독교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에 2,500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때 분명한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영훈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 당국과의 접촉 내용을 밝혔습니다. 조윤기 목사가 대북 지원 사업으로 시작한 평양심장병원 준공과 북한 전역 260개 군에 인민병원을 세워달라는 북한 당국의 요청을 공개한 겁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평양국제학교와 100만 평 부지 개발을 함께 요청해왔습니다. 이 이사장은 직접적인 대북 사역도 중요하지만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을 향한 사역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80%가 선교 사이에 탈북을 했고 기독교 복음을 듣고 왔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그 목숨 걸고 탈출했다가 다시 넘어가겠습니까? 그건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것입니다. 재단은 이영훈 목사의 이사장 추대로 본격적인 대북 지원 사역에 나서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물자 전달을 승인하면서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평양심장병원도 공사 재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독일 통일의 결정적 도화선이 됐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를 이어받은 평화통일 기도회가 228차를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이 역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시 재개할 뜻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이슬람 교도들의 박해와 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폭력과 차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집트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성경을 보급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90%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 이집트. 소수에 달하는 기독인들을 향한 박해와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독인들의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주변 이웃에게 성경을 전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이러한 이집트 지역 기독인들의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 지난 2년 전부터 성경 보급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현지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성경 배포 사역은 이 프로젝트는 현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도구를 주세요. 그 도구는 성경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역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작은 마을에서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천여 권의 성경이 이집트 무슬림에게 배포됐으며 올해는 1월 말까지 모인 후원금을 통해 총 5천여 권의 성경을 추가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실제로 성경을 읽은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배포할 때에도 또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위쪽에 있는 콥트 기독교인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콥트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는데 콥트 교회의 성직자가 이분들에게 성경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무슬림 지역 복음화를 위한 성경 배포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권의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인적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슬람 국가 기독인들을 돕기 위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교회 내에 카페를 차려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거나 선교비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교회는 청년부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카페를 마련했다고 해 눈길을 끕니다. 이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는데요. 카페에서 어렵지 않게 지역 주민들과 이웃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한 작은 카페. 문을 연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이 카페엔 특별한 창업 계기가 있습니다. 카페 바로 앞 창일교회의 청년부 50여 명이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문을 연 겁니다. 창일교회 청년부는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금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선교가 어렵게 됐고 모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상하다 국내로 눈길을 돌리고 카페를 열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가까이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러시아 선교회에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되어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카페를 열기로 마음이 모이자 청년들은 각자의 재능을 총동원했습니다. 카페 입지 선정부터 카페 등록 등의 절차는 세무사 청년이, 카페 내 인테리어와 디자인은 디자이너로 일하는 청년이 도맡았습니다.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청년들도 모두 무보수로 섬기고 있어 유지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익을 지역사회에 오롯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재능과 수고로 만든 이 카페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로 이름도 시선이라고 지었습니다. 글자 그대로를 영어로 옮기면 See Sun, 바다와 같이 깊고 해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의미도 담았습니다. 카페 내에 큐티책을 비롯해 교회 성도들이 기부한 음식이나 물건을 손님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인 수익금은 전액을 지역사회에 나눕니다. 카페를 열고 처음 모았던 지난달 수익금도 신월동에 위치한 한 어린이 보육원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창일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반성 목사는 시선 카페가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가 직접 커피를 내리며 주민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고 교회가 닫혀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많은데 저희가 카페 사역을 통하여서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귀한 통로로서 보두보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일교회는 또 카페를 시작으로 다음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복음 전파를 위해 다양한 업종으로 발전되길 바란다며 교회 밖에서 이웃을 섬기는 일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통합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산하 3개 신학대학원의 명칭이 웨슬리 신학대학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근 감리회 신학대학원 통합추진위원회는 첫 모임을 열고 통합대학교 명칭을 비롯해 대학원의 정원은 총회 교역자 수급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과 커리큘럼은 교단에서 정한다, 영성수련회는 교단 주관으로 실시한다 등의 내용을 정하고 3개 대학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세력 풀라니가 기독교인 18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제기독연대에 따르면 풀라니 무장세력이 안차 마을을 7차례 공격했으며
희생자 중에는 지역 침례교회 총무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시민자유와 법치협회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 탄압은 주로 보코하람, 풀라니 등에 의해 발생하며 돈이나 이슬람 급진주의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박해지수 상위 50개국 중 9위로 미국 국무부가 정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10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29개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오는 4월로 연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11개 교회의 자립을 위해 후원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는 29개 교회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적지 않지만 한 교회당 5억 원씩 11개 교회를 추가적으로 더 후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회는 당초 지난달 중순에 파송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시기를 늦추면서 교구별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목수 요한 휘버스 씨가 2008년부터 6년간 제작한 노아의 방주가 한국에 영구 정박할 예정입니다. 휘버스 씨가 제작한 노아의 방주는 성경 속 방주의 크기와 재료를 그대로 재현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조성될 테마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입니다. 휘버스 씨는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로 노아의 방주를 우리나라에 영구 기증하기로 결심했으며 오는 24일 서울에서 노아의 방주 이전 서약식 및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8일부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채 이용하는 6종의 시설은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해당 시설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도서관, 전시관, 백화점과 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등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와 관련해선 안전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수 분양자와의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7일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해당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또 지난 5일 새해 첫 무력 시위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551만 3천 명으로 재작년보다 18,000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2020년 자영업자 수가 7만 5천 명이 줄어 상당한 기저효과가 있었는데도 또다시 감소 흐름을 이어간 겁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주로 포진한 대면 서비스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25% 늘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입니다. 17일 국제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는 1,99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신규 확진자 수보다 25% 늘어난 수치지만 전주의 증가율이 50%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율은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합니다. 직접 만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들의 공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 견제와 대북 공조,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의 주춧돌인 미일 동맹의 힘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3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세계 인구 99%의 소득이 줄었지만 10대 부자의 자산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4초마다 한 명씩 숨지는 비극이 반복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26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은 17일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어젠다 주간을 맞아 내놓은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출전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호주 연방법원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해 조코비치 측이 제기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호주 이민부 장관의 결정이 비합리적이거나 법적으로 불합리한지를 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코비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멜버른 구금시설에 머물다가 국외로 추방됐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3도, 대전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4도, 부산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지상 과제인데요. 여전히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서히 평화의 문이 열리는 회복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